여러분 혹시 옷을 입다가 갑자기 끼는 바지를 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무거운 뱃살을 손으로 쥐어보며 예전에 가벼웠던 몸이 그리워지셨던 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이런 한숨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뱃살은 단순히 거울 속 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오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없이 단 7일 만에 그 뱃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승우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과 해외에서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뱃살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뱃살은 여러분의 건강을 자기가 먹는 신호일 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뱃살과 작별하고 더 가볍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할게요. 64세 은퇴 공무원 김영자 선생님이셨어요.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겠다며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드셨어요. 그릭 요거트, 초칼로리 시리얼, 심지어 비싼 다이어트 쉐이크까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뱃살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피로와 소화불량만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선생님은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승호 선생님, 저는 매일 건강식만 먹는데 왜 뱃살은 더 늘어나는 걸까요? 이 나이에 살 빼는 건 포기해야 하나요? 그 눈빛에는 좌절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잘못된 다이어트를 따라가는 건 몸에 독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이라면 60대에도 7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꼭 얻어가실 거예요. 첫째, 뱃살이 왜 쌓이고 왜 빠지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장 지방을 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단 7일 만에 몸을 가볍게 리셋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건 제가 5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처럼 건강을 되찾고 싶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지혜를 나눠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의 뱃살과 작별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왜 나이 들수록 뱃살이 이렇게 쉽게 쌓이는 걸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60대가 되면 어느새 허리띠가 1칸, 2칸 늘어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70%가 내장 지방 과다로 인해 당뇨, 고혈압, 심지어 심장병 위험에도 출대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뱃살 그 이상이에요. 우리 몸 깊숙이 쌓여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중년에 접어들면 이렇게 뱃살이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찾아볼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가 문제예요. 밤 9시, 10시에 배고프다고 하면 한 그릇 끓여 드시거나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땐 그게 큰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식사는 내장 지방 축적을 30% 더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밤늦게 들어온 칼로리를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거죠. 제 환자 중 58세 김영철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영철 씨는 은퇴 후 저녁마다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며 이게 내 하루의 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0cm 늘었고 병원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영철 씨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영철 씨, 문제는 양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먹느냐예요. 그 후 김영철 씨는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가볍게 바꾸셨고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7cm 줄었어요. 그 변화에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늦은 식사 외에도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이 뱃살의 주범입니다. 배달 피자, 라면, 빵, 탄산음료, 심지어 건강식이라 불리는 시리얼까지 이런 음식들은 당, 소금, 나쁜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절약 유전자를 깨워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게 만듭니다. 옛날 우리 조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하루 한두 끼, 그것도 자연식 위주로 드셨죠. 배달 음식이나 탄산음료 같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뱃살이 쌓일 일이 적었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은 24시간 열려 있고 가공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뱃살이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 환자 62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할머니는 매일 밤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셨어요. 특히 떡볶이와 튀김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허리가 자꾸 무거워요. 나이 탓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나이가 아니라 식습관이 문제예요. 가공식품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할머니에게 가공식품을 줄이고 저녁을 19시 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지고 허리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날씬해졌다고 하네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종합해보면 뱃살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를 일찍 먹고 가공식품을 줄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내장 지방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 없이도 가능한 변화예요. 오늘 밤부터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가볍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채소 반찬을 준비해 보시고요. 이 작은 변화가 뱃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뱃살이 쌓이는 이유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의 다이어트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유명인들이 시도했던 다이어트 방법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볼게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뱃살이 쌓이는 이유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TV나 잡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은 몇몇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사례를 들여다보며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 뒤에 숨은 진실도 알아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아이유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이유는 한때 하루 800kcal만 섭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다고 공개했어요. 아침에 사과 한 조각, 점심에 고구마 반 개, 저녁에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이렇게 먹으며 체중을 줄였죠. 하지만 아이유 본인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식단은 오래 지속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몸이 지치더라고요. 실제로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의 80%인가 1년 안에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유처럼 젊고 활동적인 사람도 힘들다면 우리 같은 중년이나 고령자에게는 얼마나 더 버거울까요? 다음은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패트로의 사례입니다. 기네스는 뼈국물 다이어트로 유명하죠. 그녀는 뼈를 구워 만든 국물에 당근, 양파, 샐러리를 넣어 먹으며 체중을 관리한다고 밝혔어요. 뼈국물은 콜라겐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와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듣기엔 참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매일 뼈를 구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기네스의 다이어트를 따라하려다 재료 준비가 너무 번거로워 일주일 만에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뼈국물 끓이느라 하루가 다 가요. 이걸 평생 어떻게 해요? 하시며 웃으셨죠. 마지막으로 한국 모델 이소라의 다이어트를 소개할게요. 이소라는 케일 주스를 매일 마시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긴다고 했어요.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케일 주스를 매일 짜서 먹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케일 특유의 쓴맛 때문에 꿀을 섞어 먹다 보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어날 수도 있죠. 제 환자 67세 최순저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이소라를 따라 케일 주스를 매일 만들어 드셔봤지만 이틀 만에 속이 쓰리고 배탈이 나셨어요. 진료실에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케일이 몸에 좋다던데 왜 저는 더 불편해진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유명인들의 다이어트를 들어보니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점입니다. 아이유는 과일과 채소, 키네스는 뼈국물, 이소라는 케일 주스. 모두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으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다이어트가 우리 일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뼈국물을 고거나 매일 케일 주스를 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게다가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몸을 지치게 하고 요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다이어트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다이어트는 3개월 안에 70%가 포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제 환자 60세 박미경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빨아 떨어집니다. 박 선생님은 TV에서 본 연예인의 다이어트를 따라 하루 1000kcal 이하로 밥을 줄이고 비싼 다이어트 쉐이크를 드셨어요. 하지만 2달 뒤 허리둘레는 그대로였고 피로감만 쌓였죠. 진료실에서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연예인처럼 먹어봤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나이 탓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연예인의 다이어트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예요. 우리에겐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후 박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셨고 한 달 만에 뱃살이 5cm 줄었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인들의 다이어트를 살펴보며 깨달은 건 좋은 다이어트는 내 몸과 생활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싼 재료나 복잡한 조리 과정,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몸을 망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돈 3,000원으로 굶지 않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뱃살 빼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받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뱃살을 확실히 줄이는 식습관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뱃살이 쌓이는 이유도 알고 유명인들의 다이어트가 왜 우리에게 맞지 않는지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뱃살을 빼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식단은 잊어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비결은 집에서 단돈 3,000원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습관이에요. 이 방법들은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받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결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깻잎입니다. 네, 그 쌈장에 싸서 밥과 함께 먹는 친숙한 깻잎이에요. 깻잎은 단순히 반찬이 아니에요. 식욕을 억제하고 철분, 칼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훌륭한 식품이죠.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철분 부족으로 늘 피곤함을 느끼는 여성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깻잎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제 환자 60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정희 씨는 매일 저녁 고기를 드실 때 깻잎 5장을 쌈장에 싸서 함께 먹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2주 뒤 진료실에 오셔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허리둘레가 5cm 줄었어요. 게다가 속도 편하고 피로도 덜해졌어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체지방이 평균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 깻잎 몇 장 올려놓는 건 어떠신가요? 두 번째 비결은 천연마료 사과 식초, 흔히 에사비라고 부르는 그 식초입니다. 에사비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식초라고 하면 입이 오그라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다이어트에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공업용 식초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천연마료로 만든 사과 식초를 선택하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물 200ml에 에사비 1스푼을 섞어서 식사 10분 전에 마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지방이 쌓이는 걸 줄여줍니다. 당국대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에사비를 섭취한 사람은 8주 만에 내장 지방이 15%나 줄었다고 해요. 제 환자 63세 최영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영숙 씨는 당뇨전 단계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에사비 희석액을 식전에 마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최영숙 씨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 수치가 낮아졌고 허리가 6cm 줄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변화가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죠. 대사비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은 미와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취침 직전에는 마시지 마세요. 밤에는 소화가 느려져서 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발효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공업용 식초는 화학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몸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체중이 평균 2kg 감소하고 허리 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과 에사비를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뱃살과의 싸움에서 큰 적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깻잎과 에사비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뱃살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식사 후의 작은 습관과 영양소 섭취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저녁 식사 후의 비법과 몸을 가볍게 만드는 식이섬유의 힘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어서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깻잎과 사과 식초로 뱃살을 줄이는 적걸음을 내딛었으니 이번엔 일상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비결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해서 꼭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비법은 저녁 식사 후의 간단한 루틴과 몸을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50년 의사생활 동안 환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하거나 입을 헹구는 습관이에요. 이 방법은 한국 모델 이소라가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한 비법이죠. 야식을 부르는 그 달콤한 유혹 다들 아시죠?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문득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순간들. 이소라는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하면 그 욕구가 확 줄어든다고 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제 환자 65세 박종수 씨의 이야기가 여기 딱 맞아요. 박종수 씨는 매일 밤 10시쯤 과자를 한 봉지씩 드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허리둘레가 늘고 소화불량까지 생겼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과자를 끊고 싶어도 자꾸 손이 가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종수 씨 오늘 저녁 먹고 바로 양치해보세요. 입이 개운해지면 과자가 덜 생각날 거예요. 박종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한 달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과자를 아예 안 먹게 됐어요. 허리도 4cm 줄었고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양치는 음식에 대한 갈망을 60% 줄인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후 양치 브러쉬를 꺼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야식을 막아줄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식이섬유를 듬뿍 챙기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뱃살 다이어트의 숨은 영미예요. 껍질째 먹는 사과, 당근, 현미, 잎채소 같은 음식들은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GLP-1 호르몬을 자극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GLP-1 호르몬은 우리 몸이 이제 배고프지 않아 라고 느끼게 해주는 신호예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고 결국 뱃살이 늘어나죠. 제 환자 68세 김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미자 할머니는 매일 흰쌀밥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시며 푸념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현미와 채소를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속이 편해질 거예요. 김미자 할머니는 아침에 사과 1개를 껍질째 먹고 점심에 현미밥과 잎채소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변비가 사라졌고 허리가 6cm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네요. 서울대 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루 20g 늘리면 체지방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마지막 비결은 오후 간식으로 수제 땅콩버터와 사과를 먹는 겁니다. 오후 3시, 4시쯤 되면 출출해서 과자나 빵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간식은 뱃살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대신 설탕 없는 수제 땅콩버터 1스푼과 사과 반쪽을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사과는 식이섬유로 배고픔을 잡아줍니다. 당 함량도 낮아서 혈당 급등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죠. 제 환자 62세 오영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영란 씨는 오후마다 초콜릿이나 쿠키를 드시던 습관 때문에 뱃살이 늘 고민이셨어요. 선생님 오후만 되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시며 하소연하셨죠. 저는 영란 씨 땅콩버터와 사과로 바꿔보세요. 간단하지만 든든할 거예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뒤 오영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간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배고픔도 없어지고 허리가 5cm 줄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체지방이 8%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간식으로 사과와 땅콩버터를 준비해보세요. 달콤하고 든든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양치, 식이섬유, 땅콩버터와 사과 이 3가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뱃살을 줄이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굶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망치는 숨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사실은 뱃살을 키우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뱃살을 줄이는 식습관의 비결을 몇 가지 배웠으니 이번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마트나 TV 광고에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는 음식들 정말 다 믿으시나요? 저도 50년 전 의사가 됐을 때는 그런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식이라고 포장된 음식들 중엔 오히려 뱃살을 키우고 몸을 망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시중두유와 아침 시리얼을 파헤쳐 볼게요. 이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따뜻한 대화처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시중에서 파는 두유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사랑받죠. 저도 한때 환자들에게 두유를 권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두유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유전자 변형 콩, 즉 GMO로 만든 경우도 많죠. 이런 두유를 매일 마시면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뱃살과 혈당만 올라갈 뿐입니다. 제 환자 66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두유가 몸에 좋다던데요 하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6개월 뒤 혈당 수치가 치솟고 허리둘레가 8cm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진료실에서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두유가 건강식 아니었나요? 왜 제가 더 살찐 걸까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죠. 할머니 시중 두유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선 무가단 아몬드 밀크나 직접 만든 두유를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그 뒤로 무가단 아몬드 밀크로 바꾸셨고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허리둘레도 5cm 줄었어요. 그 변화에 할머니의 미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아침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빠르고 간편한 건강 아침이라는 광고로 우리를 유혹하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시리얼에 우유 부어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시리얼의 설탕 함량은 초콜릿 파보다 높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출처 불분명한 인공 첨가물과 색소까지 들어있죠. 이런 시리얼을 매일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뱃살이 쌓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 환자 70세 윤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리얼로 간편하게 밥을 대신하셨어요. 선생님 시리얼이 소화도 잘 되고 좋다던데요 하시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1년 뒤 혈당이 치솟아 당뇨약 용량을 늘려야 했고 허리 통증까지 심해지셨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따뜻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시리얼의 설탕과 첨가물이 문제예요. 대신 오트밀에 과일을 얹어 드셔보세요. 윤미자 할머니는 오트밀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허리둘레도 6cm 줄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다고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중 두유와 시리얼을 매일 섭취한 사람은 2년 안에 체지방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해요. 무서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대안이 있습니다. 두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를 선택하세요. 아몬드 밀크는 칼로리가 낮고 첨가물이 적어 혈당의 부담이 덜 가죠. 시리얼 대신엔 오트밀을 드셔보세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오트밀에 바나나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아침으로 먹은 사람은 시리얼을 먹은 사람보다 체지방이 10% 적게 쌓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는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시중 두유와 시리얼,
건강식인 줄 알았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뱃살의 주범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건강식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함정이 숨어있는 음식들, 고지방 크릭 요거트와 식물성 가공식품의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어떤 음식들이 우리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죠? 시중 두유와 시리얼이 건강에 좋다는 착각을 깨뜨렸으니 이번엔 또 다른 함정이 숨어있는 음식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여러분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드시는 음식들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50년 전 의사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광고나 포장지에 적힌 저지방 식물성 같은 문구를 고리고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알게 됐죠. 건강식으로 포장된 음식들 중엔 뱃살을 늘리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다는 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고지방 크릭 요거트와 식물성 가공식품을 파헤쳐 볼게요. 이 음식들이 왜 다이어트에 적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따뜻한 대화처럼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지방 크릭 요거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크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죠. TV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의 최고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저도 한때 환자들에게 크릭 요거트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크릭 요거트는 지방이 제거되지 않은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동물성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죠. 제 환자 63세 최영숙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최영숙 씨는 매일 아침 크릭 요거트를 큰 숟갈로 퍼먹으며 이게 건강에 좋다던데요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뒤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소화불량까지 겪으시게 됐죠. 진료실에서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크릭 요거트가 몸에 좋다던데 왜 저는 더 무거워진 느낌일까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죠. 영숙 씨, 크릭 요거트의 고지방이 문제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최영숙 씨는 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셨고 2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5cm 줄고 속도 편해지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다음은 식물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가공식품들입니다. 마가린, 채식고기, 파뮤로 만든 제품들은 동물성 지방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에요. 이런 식품들엔 트랜스 지방과 글루텐, 인공 첨가물이 가득 차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최악의 성분 중 하나죠. 파뮤는 염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이 많고 채식고기는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며 글루텐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가곤 합니다. 제 환자 67세 박미경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 딱 맞아요. 박 선생님은 고혈압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피하려고 마가린과 채식고기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식물성이면 건강에 좋겠죠? 하시며 기대에 자셨어요. 하지만 3개월 뒤 체중이 3kg 늘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시며 당황해 하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미경 선생님, 식물성 가공식품은 이름만 건강식일 뿐이에요.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로 바꿔보세요. 박 선생님은 마가린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셨고 2개월 만에 체중이 2kg 줄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기름이 건강에 좋다니 놀라워요. 하시던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 사람은 내장 지방이 평균 18% 늘었다고 해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염증 수치가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대안이 있습니다. 고지방 그릭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플레인 요거트는 지방 함량이 낮고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이나 신선한 과일을 살짝 얹으면 맛도 훌륭하죠. 마가린이나 채식고기 대신엔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를 드셔보세요.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단일 불포화지방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체지방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릭 요거트나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부터 플레인 요거트와 올리브오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릭 요거트와 식물성 가공식품, 건강식인 줄 알았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뱃살을 키우는 함정이었다니 놀라시죠? 하지만 이걸 알았으니 이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뱃살을 줄이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물입니다. 다음으로 물 섭취의 올바른 방법과 다이어트를 돕는 디톡스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결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뱃살을 늘리는 음식의 함정을 피해가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다이어트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의 힘을 아시나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이에요. 뱃살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며 심지어 피부까지 맑게 해주는 다이어트의 숨은 영웅이죠. 50년 의사생활 동안 저는 물 섭취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물을 어떻게 언제 마셔야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따뜻한 대화처럼 풀어볼게요. 자, 물 한 잔 들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물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요소예요.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은 뱃살을 쌓이게 하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얼음물을 마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존스 오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은 체지방이 평균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제 환자 68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뱃살도 고민이었죠. 치료실에서 선생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물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물병에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마셔보세요. 하루 너를 짠 2리터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시고요. 이명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3개월 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맑아지고 뱃살이 7cm 줄었어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했다며 보여주신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이제 물병을 늘 들고 다니시며 내 다이어트 기법은 물이라고 자랑하신답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일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 히네이트 즉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나눠 마셔보세요. 둘째, 얼음물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차가운 물은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고 입맛도 상쾌하게 해줍니다. 셋째,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점심 전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요. 저는 환자들에게 물 마시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보세요 라고 권하곤 해요.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지방이 12% 적게 쌓였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뱃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사 중이나 직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산수나 설탕이 든 음료는 물로 치지 마세요. 순수한 물이 최고입니다.
제 환자 65세 박종수 씨는 처음엔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면 이게 더 맛있는데요 하셨지만 탄산수의 나트륨과 인공 감미료가 뱃살을 늘리는 걸 알고 순수한 물로 바꾸셨어요. 2달 뒤 선생님 물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물 한 잔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뱃살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물병에 얼음을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하루 8잔 이 작은 약속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디톡스 비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뱃살을 더 빠르게 줄여주는 디톡스 음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결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죠? 물 한 잔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특별한 비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다이어트용 디톡스 음료입니다.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비싼 음료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디톡스 음료는 집에서 아주 간단한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음료는 뱃살을 줄이고 몸속 톡소를 배출하며 피부까지 맑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조합이에요. 50년 의사생활 동안 이 디톡스 음료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따뜻한 대화처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주방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디톡스 음료의 주인공은 바로 오이, 레몬 그리고 사과, 식초 이 3가지예요. 이 3종사가 왜 다이어트에 탁월한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는 수분이 95%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수분은 몸속 톡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죠. 오이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부기를 줄이고 소화를 돕는 섬유질도 들어있어요. 레몬은 비타민C로 가득해서 항산화 효과를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 에사비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이 3가지가 만나면 뱃살 다이어트의 최강 조합이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체내 독소가 20% 줄어들고 체지방도 감소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오이 1개와 레몬 1개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물 2일이라 담긴 유리병에 넣으세요. 여기에 천연 발효 사과, 식초 1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이와 레몬의 껍질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다 준비됐으면 유리병을 냉장고에 넣어 3시간 정도 두세요. 그러면 상쾌하고 맛있는 디톡스 음료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2대 3잔 식사 사이사이에 마시면 좋아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음료를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레몬의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 당근은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디톡스 음료는 만들기도 쉽고 마시는 재미까지 있죠. 제 환자 66세 황순옥 씨의 이야기가 이 음료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황순옥 씨는 늘 소화가 느리고 몸이 무겁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뱃살도 고민이었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뭔가 간단한 방법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싶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죠. 순옥 씨 집에서 오이, 레몬, 사과, 식초로 디톡스 음료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고요. 황순옥 씨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일주일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볍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피부도 맑아진 느낌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더 예뻐졌다고 했다며 보여주신 그 환한 미소가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황순옥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 음료를 만들며 내 건강 비결이라고 자랑하신답니다. 이 디톡스 음료의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에요. 오이 1개, 레몬 1개, 사과, 식초 1스푼이면 3,000원도 안 드는 재료로 일주일치 음료를 만들 수 있어요. 비싼 디톡스 주스나 보조제를 살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죠.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이와 레몬이 포함된 음료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신진대사가 15% 향상되고 부기도 줄었다고 해요. 이 음료는 뱃살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0세 김영철 씨는 이 음료를 한 달 마신 뒤 허리둘레가 6cm 줄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다이어트에 좋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디톡스 음료를 만들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장기 보관 시 화학물질이 녹아날 수 있거든요. 둘째,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선한 재료의 효과가 최고니까요. 셋째, 음료를 마실 때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오이와 레몬을 꺼내 이 디톡스 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첫 잔을 마시는 순간 몸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디톡스 음료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이죠. 물과 이 음료로 몸을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제 뱃살 다이어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남았어요. 다음으로 7일 만에 몸을 리셋하는 식사 비율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이 여러분의 뱃살과 작별하는 결정타가 될 거예요. 어떤 비결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죠? 자, 이제 뱃살을 줄이는 식습관과 디톡스 음료까지 배웠으니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남았어요. 바로 7일 만에 몸을 리셋하는 식사 비율과 루틴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해서 굶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50년 의사생활에서 깨달은 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7.3 식사 비율과 7일 루틴을 통해 굶지 않고도 뱃살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받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제가 제안하는 7.3 식사 비율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비율은 식단의 70%를 채소, 과일, 현미 같은 자연식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는 고기, 생선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금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굶는 대신 몸의 생체 리듬과 음식 선택을 바꾸는 거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탁월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 위주 식단을 따른 사람은 2주 만에 내장 지방이 12% 줄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에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드시고 고기나 생선을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뱃살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이 비율을 바탕으로 한 7일 리셋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예시 식단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은 따뜻한 레몬수 한 잔과 10분 가벼운 걷기로 시작하세요. 레몬수는 신진대사를 깨우고 걷기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점심은 채소 위주 식단으로 식사 10분 전에 사과식초 1스푼을 물에 희석해 마셔보세요. 채소 반찬과 현미밥 약간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줄 사과 반쪽 그리고 설탕 없는 땅콩버터 1스푼을 드세요. 이 간식은 배고픔을 잡아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저녁은 일록시 전에 가볍게 드시고 오이와 레몬으로 만든 디텍스 음료로 마무리하세요. 식사 후엔 바로 양치해서 야식 유혹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를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선택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 환자 71세 정기훈 씨의 이야기가 이 루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정기훈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래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뱃살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 나이에 살 빼는 게 가능할까요? 하시며 반심 많이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죠. 기훈 씨, 굶지 말고 이 7일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고요.
정기훈 씨는 아침 레몬수와 걷기, 채소 위주 식단, 디톡스 음료를 실천하셨습니다. 7일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허리둘레가 8cm 줄었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약보다 이 루틴이 제 약이에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7일 루틴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재료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채소, 과일, 그리고 약간의 준비만 있으면 됩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과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병행한 사람은 4주 만에 체지방이 15% 감소했다고 해요. 이 루틴은 뱃살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소화, 피부,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줍니다. 제 환자 68세 김미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2주 실천한 뒤 선생님 몸이 1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셨어요. 이 루틴을 시작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식단을 기록하세요. 하루 먹은 음식을 간단히 적으면 어떤 선택이 좋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7대3 비율을 지키되 좋아하는 음식을 30%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응원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뒤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7일 루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죠.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으면 뱃살과의 작별이 멀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실천을 독려할 행동을 제안할게요.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볼 준비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 뱃살을 쥐어보며 한숨 쉬던 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뱃살은 여러분을 못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아직 소화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부담의 흔적일 뿐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 깨달은 건 다이어트의 핵심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자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답니다. 오늘 우리는 뱃살이 쌓이는 이유부터 시작해 깻잎과 사과식초, 디톡스 음료, 그리고 7대3 식사 비율까지 굶지 않고도 몸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배웠어요. 이 모든 방법은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 없이도 집에서 단돈 3,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 환자 69세 오순내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순내 할머니는 7일 루틴을 시작하기 전 뱃살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과 산책하며 웃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 미소, 그 기쁨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이들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성숙하고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이 더 잘 맞죠.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 아침 레몬수 한 잔, 저녁 이욕 없이 전 가벼운 식사, 오이와 레몬 디톡스 음료, 이런 것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이 있다면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지금 뱃살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비결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더 가벼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며 작은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